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티포스 램을 마지막으로 저는 64기가의 램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64기가는 제가 원한 64기가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 또 사고 싶어요. 3500클럭으로 64기가로 통일해 쓰고 싶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조금 못 미쳤던 그 클럭의 갈증을 얘로 인해서 메울 수 있다면 그건 합리적인 소비죠. CPU가 제대로 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똑같은 CPU를 또 하나 산다. 자, 그런 건 도박입니다, 여러분. 자, 도박 근절은 아시죠? 아니, 뭐 이상한 영상이 나와? 아무튼 이 제품이 여러분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다 구매를 한 거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박스를 살펴보면 한국으로 오던 중에 약간의 충격이 있었나 봐요. 이 부분이 박스에 약간 금이 가 있네요. 그리고 천천히 둘러보면 뭐 별다를 건 없고요. 이쪽에 램에 대한 스펙이 써 있어요. 32기가, 16기가짜리 듀얼 킷이고요. 3000클럭에 1.35V. 램의 기운을 느껴보니까 3400의 기운이 느껴져요. 열어보면 뭐 따로 설명서 같은 건 없고 여기 자체에 그냥 설명서가 같이 붙어 있고요. 꺼내보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디자인을 천천히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스티커에 주요 스펙이 써 있고요. 3000클럭에 16, 18, 18, 36, 1.35V의 스펙이에요. 램 방열판이 높은 편이 아니라 이런 LED가 달린 튜닝 램이랑 비교를 해보면 높이가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쿨러 호환성 측면에서 보면 되게 좋습니다. 방열판 윗부분에 타공이 돼 있어서 공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쿨링 향상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과연 1.4V에도 TM5가 통과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달아보죠. 컴퓨터 옆판을 열어주고요. 저는 뭐 큰 욕심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뭐 소소하게 64기가 램을 다 꽂아서 한 4000클럭 정도? 그 정도만 먹는다면 저는 뭐 소소하게 만족하렵니다. 그리고 램을 두 개 달 때는 램을 2번과 4번에 끼워야 오버가 제일 잘 된다는 거 지난 영상에서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얘를 2번, 4번에 달아줄게요. RU 케이스도 끼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맨날 불편했었는데 그냥 저는 또 할만하네요.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다시 램 쿨러용을 고정해주고 이쪽에 램 쿨러용으로 이렇게 고정해 놓은 건 이쪽에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이쪽에 파워선이랑 고정해 놓은 거예요. 원래 달려있던 이 티포스 램이 1.35V에 3400클럭 안정화가 가능했는데 자, 과연 이 녀석도 쌍을 이뤄서 64기가 3400클럭의 꿈을 이뤄줄지 기대가 됩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초기 불량이 아닐지. 파워 온! 제발 한 번에 부팅. 오케이, 좋습니다. 초기 불량 패스. 툴 쪽에 가서 SPD 정보를 보면 기본 클럭은 2400이고요. XMP는 3000클럭, 16, 18, 18, 38 이렇게 타이밍이 되고 나머지 타이밍 이렇게 돼 있고요. 바이오스 초기 한번 해주고 일단 부팅 해볼게요. XMP 안 먹인 부팅 상태 한번 보죠. 기대가 됩니다. 3400만 딱 먹으면 3400에 64기가 듀얼 채널로 딱 할 수 있는데 일단 CPU주를 한번 볼게요. CPU주에서 메모리 탭에 가보면 노버 상태에서 2400클럭에 정상적으로 부팅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과연 온도 센서가 있는지 제발 온도 센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쉽게 얘도 온도 센서가 없어요. 아, 이러면 오버할 때 불편한데 아쉽습니다. 온도 센서가 없어요. 그렇다면 노오버 상태에서 아이다 64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보기 전에 누구나 벤치마크를 돌릴 때 내 컴퓨터의 벤치마크 값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럴 때 이쪽 위에 있는 K-클리너라는 걸 사용하면 벤치마크 값이 약간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 사용법이 일단은 K-클리너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다 64를 실행해서 벤치마크에서 메모리 지연 시간 요걸 한번 측정해 볼게요. K-클리너를 돌리기 전에는 레이턴시가 58.8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단 닫고 컴퓨터 오른쪽 아래쪽에 트레이 아이콘을 보면은 윈도우가 실행되자마자 자동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냥 사용할 때는 어차피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괜찮긴 한데 벤치마크를 돌릴 때는 이 녀석들이 벤치마크 점수를 약간 내려가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위에 있는 K-클리너를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 초기화하기 버튼을 딱 눌러주면
뭐 웹페이지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그냥 닫고, 트레이 아이콘에 실행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쫙 다 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K클리너 프로그램이 윈도우 돌아가는 필수 요소 빼고는 대부분 다 종료를 시켜주거든요, 자동으로. 아이다 64를 다시 실행해서 벤치마크 값을 비교해보면 메모리 지연 시간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56나노세컨드로 약간 더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크를 측정할 때는 이 K클리너로 싹 다 프로그램을 종료한 다음에 한번 돌려주면은 편차 없이 정확한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상태의 능력은 봤으니까 종료하고, 이번에는 XMP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러 갑니다.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오버클럭 튜너에서 엔터, XMP 엔터, F10 엔터, 이렇게 하면 XMP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윈도우 부팅이 되고 XMP까지 적용이 된 게 오류가 뜨지 않고 잘 돌아가면 초기 불량이 아닌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부팅이 됐고요. CPU즈 실행해서 메모리 탭에 가보면 3000 클럭의 스펙대로 16181838로 부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와서 아까 전처럼 K클리너 한번 실행해주고요. 벤치마크 값을 저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은 싹 다 종료가 돼요. 이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아이다 64, 도구,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벤치마크 얼마 나올지 잠시 기다리죠. 방금 벤치가 끝났고요. 아무래도 XMP 3000 클럭인 상태다 보니까 이 벤치마크 값들이 노오버 상태에 비해서 많이 다 올라간 거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레이터시 값이 50 이하로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봤으면 일단 초기 불량이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꽂은 이 두 녀석, 발리스틱스 이 램 두 녀석이 과연 저의 3400 클럭의 꿈을 이뤄줄지 이제 진행합니다. 일단 재부팅 하고요. 자, 긴장됩니다. 저의 3400의 꿈 과연 이뤄줄 수 있을지. 만일 제가 한 회사의 사장이라면 요 램이라는 직원을 고용해서 1.35V의 월급을 주면서 아주 그냥 쓰러질 때까지 마치 악덕 업주가 된 기분입니다. 일단 초기 한번 해주고요. F5 엔터. 저는 매뉴얼로 진행해 볼게요. 매뉴얼, CPU 오버는 안 할 거니까 다 뛰어넘고, 램 타이밍. 자, 램 타이밍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풀어줘야겠죠. 19, 20, 38, 그리고 TRFC는 590으로 일단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쭉 내려서 램 전압은 일단 방열판이 있으니까 1.4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VCC IO는 넉넉하게 1.2 주고, SA 전압도 넉넉하게 1.2 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램 수위를 찾을 준비가 다 끝났고, 메모리 주파수는 얼마부터 시작해 볼까요? XMP 3000 클럭의 램이니까 200씩 올라가 봅니다. 자, 그럼 3200, F10 누르고 엔터. 일단은 가볍게 3200부터 시작했으니까 요거는 수월하게 통과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악덕 업주가 된 기분이라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 녀석이 저한테 온 게 운명이겠죠. 왔으면 일을 해야지. 자, 일단 3200 클럭 부팅이 됐고요. CPU 좀 확인해보면 메모리 탭을 보면 1600에 DDR 하면 3200 클럭 제대로 적용이 됐고요. 나머지 클럭은 다 풀러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TM5를 돌리기 전에 과연 이 녀석의 모듈은 뭘까요? 한번 보죠. 리드 1번 리포트. 쭉 보아하니 이 녀석은 아무래도 마이크론 제품이다 보니까 마이크론 램 묘들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를 쭉 살펴봐도 네, 이러한 정보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3200 클럭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이쪽에 있는 TM5를 실행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TM5 1회차가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벤치가 끝났고요. 그렇지, 3200 클럭은 거뜬하게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종료하고 다시 시작. 자, 역시 저의 선택이 틀리지가 않았어요. 뭐 3200 클럭 정도야 4000 클럭이 되실 몸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의 목표였던 3400으로 갑니다. F10 누르고 엔터. 3400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부팅이 딱 돼서 요 램 두 녀석이랑 쌍을 이뤄서 3400에 64기가를 딱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플랜입니다, 여러분. 저기요. 뭘? 아저씨, 겨울인데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일어나세요. 안 돼. 아니.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제가 램을 장착하다가 핀 하나에 먼지가 들어가서 접촉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접점을 다시 잘 닦아주고. 분명 아까 4000 클럭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이럴 리가 없지. 그래, 먼지일 거야. 자, 이렇게 다시 장착을 했고요. 컴퓨터를 켭니다. 욕심이 과하면 안 됩니다. F10 누르고 엔터. 다시 한번 부팅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란 말이 있죠? 자, 일단 램 OK를 눌러주겠습니다. 3400이 먹지 않는다면 제가 그거에 적응해서 3300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300 F10 누르고 엔터. 일단 부팅 됐고요. 그래, 3300이라도 어디야. CPU즈 실행해서 메모리 탭을 보면 1650 써있으니까 3300 클럭이고요. 램 타이밍은 다 풀어져 있고, 자, 이 상태에서 TM5 실행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3300 클럭 1주기 통과할 수 있는지 잠시 찍어보겠습니다. 방금 1회차 끝났고요. 에러 없이 1주기가 통과했어요. 3400 클럭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아직 남은 건 CL 타이밍과 나머지 타이밍들이 확 조여질 수가 있고 전압 다이어트도 많이 가능하다면 일단 재부팅하고, 네 녀석이 내 손에 들어온 이상 곱게 기본 클럭으로 일만 하다 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여기서 메모리 타이밍 중에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커맨드 모드를 1T로 한번 넣어놓고 부팅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팅 됐고요. CPU를 보면 3300 클럭에 1T로 부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테스트맵 실행해서 오류 없이 1회차가 통과하는지 잠깐 보죠. 방금 1회차 통과했고요. CR 1T로 통과를 했으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 3400 클럭이 안되면 이 정도라도 해줘야지. 일단 재부팅해서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메모리 타이밍을 일단 요 맨 위에 거부터 조여줘야 되니까, 원래는 1씩 조여서 18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저는 욕심이 좀 많으니까 17로 해서 F10 누르고 엔터. 자, 일단 부팅 됐고요. CPU 실행해보면 메모리 탭에서 1T에 CL17로 부팅이 됐어요. 그렇다면 TM5는 과연 통과할 것인가? TM5 1회차가 CL17로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죠. 방금 1주기 통과했고요. 올해 CL17로 통과를 했어. 슬슬 맛이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 CL16으로 가야죠.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보통 32기가 3300 클럭에 CL17까지가 거의 한계인데 여기서 16까지 가게 되면 거의 안 될 거라 예상은 하지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CL16 일단 부팅이 됐어요. CPU즈 실행해보면 메모리 탭에 가서 3300 클럭에 1T에 CL16이 부팅이 됐어요. 그렇다면 TM5도 통과할 수 있는지 1주기 통과를 한번 지켜볼게요. 잠시 기다리죠. 방금 1주기 끝났고요. CL16이 통과를 했어요. CL16이 통과를 했어요. 8기가 2개 끼운 16기가라면 요거는 그렇다 칠만한데, 그렇다면 CL16은 통과했지만 CL15 이건 설마 안 되겠지. 이거는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냥 해본 겁니다. 일단 부팅이 됐어요. 세상에. CPU즈 실행해보면 우와, 32기가짜리가 3300 클럭에 CL15 부팅이 됐어요. 1T에. 요거는 살짝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TM5는 과연 어떨까요? TM5 1회차가 CL15를 온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방금 1주기 통과했고요. 1T에 CL15가 3300 클럭에 통과를 했어요. 아니, 일단 자시 시작을 해보고 마이크론이 이럴 때가 있네? 예전에 GTX 1070 처음 샀을 때도 삼성램 아니라 마이크론램 걸려가지고 아씨 왜 하필 마이크론램 걸렸어? 막 이러면서 싫어했었는데, 그랬던 과거의 저를 잠시 반성해보겠습니다. 3400 클럭 안 되길래 그냥 포기했는데 이야, 이게 CL15가 됐어요. 그렇다면 에이 설마 그럼 CL14 이건 안 되겠지. F10 누르고 엔터. 자,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부팅 됐고요. 세상에, 일단 CPU즈 보면 메모리 탭에 3300 클럭 1T CL14가 부팅이 됐어요. 16기가짜리 2개 32기가인데도요. 이야, 그렇다면 TM5 실행해서 과연 1T에 3300 클럭에 CL14가 TM5 1주기가 통과할 수 있을지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통과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죠. 우와, 세상에, 1T에 CL14 3300 클럭이 통과를 했어요. 16기가 듀얼 32기가가 이쯤 되면 좀 슬슬 무서워지는데? 일단 재부팅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걸 마이크론이? RS580 샀을 때도 마이크론램 말고 제발 삼성램 걸려라 그러면서 마이크론을 제가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CL14처럼 이 결과는 지난날에 저의 마이크론을 싫어했던 행동들을 반성하게 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아니, 어떻게 CL14가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여기서 CL1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10 누르고 엔터. 이건 설마 안 되겠죠. 역시 CL13은 에러 코드가 뜨면서 더 이상 부팅이 안 되고요. 부팅이 안 될 때는 제일 편한 기능 램 OK 버튼, 이 버튼을 눌러주면 메모리 타이밍이 초기화되고 자동으로 부팅이 되죠. 램 OK를 눌러서 이제 부팅이 됐고요. 타이밍 들어오면 일단 다시 14로 바꿔주고, 이 밑에 있는 이 녀석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자, 그럼 얘는 2씩 내려볼게요. 18 F10 누르고 엔터.
일단 부팅 됐고요. CPU를 보면 메모리 탭에서 1T에 3300 클럭 CL14 18 타이밍으로 부팅된 거 볼 수가 있고요. TM5 실행해서 TM5 실행하자마자 오류가 장렬합니다. 일단 종료하고 CL은 많이 조여지는데 그 밑에 게 조여지지가 않네요. 이런 램은 처음이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타이밍에서 얘를 한 단계 높은 19로 바꿔주고 F10 누르고 엔터. 일단 부팅 됐고요. CPU에서 확인해보면 메모리 탭에서 1T에 CL14에 1919로 부팅이 됐어요. TM5도 실행해서 1주기가 통과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1주기가 끝났고요. 3300 클럭 1T CL14도 정말 놀랍지만 이건 또 안 조여지는 것 또한 정말 이상하네요. 자, 일단 재부팅 해보면 CL14까지 조여졌으면 밑에 있는 TRCD도 분명 17에서 16까지는 조여질 거라 예상했는데 저건 또 안 조여지네. 오버의 세계는 파면 팔수록 정말 알 수가 없어요. D램 타이밍 들어가서 요 14와 19까지는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TRFC를 조여봐야겠죠. 얼마부터 해볼까요? 50씩 줄여보죠. 그래, 남자답게 540. F10 누르고 엔터. 부팅이 잘 될까요? 일단 부팅이 됐고요. CPU 실행해보면 메모리 탭에서 TRFC 540 확인했고요. TM5 실행해서 이 타이밍에 TM5 1회차가 통과하는지 한번 보죠. 잠시 기다립니다. 방금 1주기 통과했고요. TRFC 540. 자, 그렇다면 일단 재부팅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이 TRFC는 과연 얼마까지 조여지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50을 더 줄여봅니다. 490. F10 누르고 엔터. 500까지는 원래 수월하게 TRFC는 조여지는데 과연 500 아래까지는 얼마만큼 조여지는지 일단 부팅이 됐고요. CPU를 한번 봐보면 메모리 탭에서 TRFC 490 확인됐고요. TM5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1주기가 TRFC 490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잠시 지켜보죠. 방금 1주기 통과했고 TRFC 490이 먹었어요. 그렇다면 일단 다시 시작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류 타이밍이 오죠. 특히나 16기가 듀얼 채널 32기가에서는요. 램 타이밍 들어와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줄여야 하지만 자,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50을 줄여보죠. 440. F10 누르고 엔터. 일단 부팅이 됐고요. CPU를 한번 보면 메모리 탭에서 TRFC 440으로 부팅이 됐어요. 그렇다면 TM5를 실행해보고 TRFC 440으로 TM5가 1주기 통과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1주기 통과했고요. TRFC 440에서 1주기를 통과를 해? 일단 재부팅 하고요. TRFC 440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50씩 줄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20씩 줄여보겠습니다. 420. F10 누르고 엔터. 자, 과연 한번 보죠. 일단 부팅 됐고요. CPU 실행해보면 메모리 탭에서 TRFC 420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TM5를 돌려봅니다. TM5 실행했고요. TRFC 420 1주기가 통과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1주기 통과했고요. TRFC 420으로 1주기를 통과했어요. 일단 재부팅하고 이야, 마이크론이 이걸 램 타이밍 가서 이번에는 TRFC를 20을 더 줄여서 400으로 도전해봅니다. F10 누르고 엔터. 일단 부팅 됐고요. 세상에. CPU를 실행해보면 메모리 탭에서 TRFC 400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TM5를 실행해서 TRFC 400으로 TM5 1주기가 통과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다가 오류 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지켜보죠. 방금 1주기가 끝났고요. TRFC 400에서 1주기가 돼? 다시 시작하고요. 자, TRFC 400까지 왔어요. 자, 이 마이크론 램은 TRFC 300대를 저한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400대에서 멈출 것이냐. D램 타이밍 들어가서 이번에도 20을 내려서 380을 만들어 봅니다. F10 누르고 엔터. 일단 부팅 됐고요. CPU 들어가 보면 와, 16기가 듀얼 채널 32기가가 TRFC 380이 됐어요. 여기서 TM5까지 실행해 보면 이거 왠지 무리일 것 같긴 한데 1주기가 통과를 할지 한번 지켜보죠. 방금 1주기 통과했고요. 우와, TM5 1주기를 통과했어요. 이야, 이 녀석이 300대를 저한테 보여줍니다. 일단 재부팅하고 아까 전에 CL14도 놀라웠는데 TRFC 300대까지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얘가 380까지 왔지만 아직 오류는 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20을 더 줄여서 360까지 가봅니다. F10 누르고 엔터. 일단 부팅 됐고요. 아니,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게? 일단 CPU를 보면 메모리 탭에서 TRFC 360이에요. 일단 TM5 실행하고 TM5 실행하자마자 오류가 장렬합니다. TRFC 360은 약간 무리가 있었나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재부팅하고 TRFC 380까지 일단 최저값을 찾았습니다. 램 타이밍 들어가서
380. 그렇다면 일단 최저값을 찾았으니까 이 상태로 F10 누르고 엔터 들어가 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타이밍에서 TM5를 돌려서 최종적으로 16기가 2개 32기가 CR1T 14191938 이 타이밍을 5주기를 통과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죠. 방금 32분에 걸쳐서 5회차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잠깐이었지만 저는 한참 기다렸어요. 마이크론 램의 최종 수율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일단 재부팅하고 이게 끝이 아니죠. 타이밍을 줄였으면 전압 다이어트도 한번 해봐야죠. 이럴 땐 왠지 제가 악덕 사장이 된 것 같아요. 나한테 걸린 네 운명을 탓하렴. 램 전압을 1.4 줬던 걸 0.02를 줄여서 1.38로 가봅니다. F10 누르고 엔터. 열심히 일하는 걸 확인했으면 전압을 줄여가지고 이 녀석을 더 갈궈줘야겠죠. 일단 부팅 됐고요. CPU 재실행, 타이밍 확인하고 TM5도 바로 실행합니다. 전압 1.38에서 1회차 통과하는지 한번 보죠. 1.38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되네요. 일단 재부팅하고, 그렇다면 전압도 1.4가 최적인 걸 알았고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월급을 내려선 안 돼요. 다시 1.4로 올려주고 F10 누르고 엔터. 그렇다면 마이크론 램의 최종 타이밍과 최종 전압까지 다 알았으니까 아이다 64를 한번 돌려보죠. 부팅이 됐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K 클리너를 한번 실행해서 초기화를 한번 늘려주고 이쪽 밑에 있는 시작 프로그램을 싹 다 종료해주고요. 아이다 64를 실행해서 도구,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벤치가 끝났고요. 쭉 살펴보면 클럭이 올라가고 타이밍이 쪼여진 만큼 이 레이턴시가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마이크론에서 나온 발리스틱스 16기가짜리 2개 32기가 키트 3000 클럭 1.35V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녀석을 산 원래 목적은 3400 클럭을 먹는 이 티포스 램과 짝꿍을 맞춰주려고 한 건데, 이 녀석은 3400 클럭에 CL17 값이 최적이고 이 녀석은 3300 클럭에 CL14가 최적이라 클럭이 맞지가 않고 타이밍이 맞지가 않아서 짝꿍을 맞추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녀석은 클럭이 올라가진 않지만 CL 타이밍이 엄청나게 쪼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32기가 키트에서도 레이턴시가 44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램 오버클럭을 할 때 이 클럭이 올라가지 않으면 대부분 다 뿔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클럭은 올라가지가 않지만 이렇게 타이밍이 쪼여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마이크론이라고 해서 무작정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클럭이 올라가지가 않아서 무작정 뿔딱을 의심하기보다는 타이밍이 얼마까지 쪼여지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의 끝을 보나 했는데 이번에도 짝꿍 맞추는데 실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